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탑시 미스터리즈로 우리는 여러분을 세계 곳곳에 잊을 수 없는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현실적이고 거칠며 깊은 인간애가 담긴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의 노숙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기 있는 관광지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여행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주 중 하나에서 노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눈 덮인 황야에서 집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한겨울의 앵커리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당신은 야른 천막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며 차가운 밤을 버티기 위해 가벼운 담요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손가락은 얼어붙을 듯 차갑습니다. 저 멀리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래스카에서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삶과 극한의 생존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야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그들의 의지에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래스카는 극단의 땅입니다. 웅장한 산맥, 광활한 숲,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겨울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래스카의 노숙자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알래스카는 인구 밀도가 낮고 지형이 험준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알래스카의 노숙자 문제는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약 7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텍사스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넓은 땅이라면 누구나 머물 공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 동안 알래스카에서 기록된 노숙자 수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외진 지역에서 생활하는 숨겨진 노숙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 광활한 대지는 그들 모두를 품어줄 수 없는 것일까요? 알래스카는 단순히 광활한 면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립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광대한 숲과 거대한 산맥이 작은 마을들을 갈라놓으며 많은 지역은 외부 세계와 연결된 도로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입니다.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 같은 도시 지역에는 상당수의 무주택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지원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반면 외딴 마을들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며 생활비가 지나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 난방용 가스를 한 통 구입하는데 수백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빈곤선에 놓인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알래스카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꿈을 좇는 사람들과 모험을 즐기는 이들을 끌어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꿈이 깨지는 순간, 즉 일자리를 잃고 저축이 바닥날 때 가혹한 현실이 그들을 덮칩니다. 알래스카는 계절 노동자와 참전 용사들을 포함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주택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며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무주택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땅을 가진 알래스카가 왜 적은 수의 무주택자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 역설을 하나씩 분석하며 외부인의 객관적인 시각과 무주택자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면 저희 채널 탑시 미스터리즈를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커뮤니티이며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를 이어나가 봅시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얼마나 가혹할까요? 기온이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내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사투입니다. 많은 이들이 긴급 보호소를 찾아가지만 자리는 한정적입니다. 앵커리지의 가장 큰 보호소인 브라더 프란시스는 단 240명만 수용할 수 있어 수백 명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페어뱅크스와 주노 같은 도시 외곽에는 작은 천막촌이 형성되지만 강한 바람과 살을 내는 추위 앞에서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혹한 속에서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들은 주운 담요를 여러 겹 감싸고 핫팩을 사용하며 오직 생존 의지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혹독한 눈보라입니다. 폭설이 보호소와 임시 천막촌을 덮어버리며 식량과 지원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보호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겨울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우며 난방을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를 태우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겨울철 알래스카에서는 낮 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 어둠이 길게 지속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무주택자들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매일 밤이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며 추위에 이길 것인가 아니면 패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봉사자들은 길거리에서 얼어붙은 채 방치된 소지품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침묵의 증거입니다. 알래스카에서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가장 무자비한 적입니다. 알래스카는 경제적으로 역설적인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활비는 매우 비쌉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며 한 갤런의 우유 가격이 $5에 이를 수 있고 앵커리지에서 평균 월세는 $1200에 달합니다. 어업, 관광업, 석유 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딴 지역에서는 건설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2022년 기준 알래스카의 실업률은 약 4.5%였지만 시골의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이 수치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은 배나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아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넘어섭니다. 오지 마을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주민들은 사냥과 어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냥이 실패하는 해에는 식량과 주거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때 알래스카 경제를 지탱했던 석유 산업도 세계 육아 변동에 따라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지출, 예를 들어 난방기구 수리비나 의료비로 인해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알래스카의 부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거리로 내모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알래스카 원주민은 주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노숙인 비율은 40% 이상에 달합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 이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지 마을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 저렴한 주택, 난방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큰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노숙의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보건협회 같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알래스카 원주민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들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문화와 공동체는 여전히 그들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처는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을 부모와 강제로 떼어놓아 전통 문화와 안정성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 마을이 인구 과밀로 인해 15명이 작은 오두막 하나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앵커리지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기술이나 사회적 지원망이 없는 이들은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부족 지도자들은 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관료주의에 가로막혀 있으며 도시의 임시보호소 역시 원주민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음식을 위한 공간이나 영적 의식을 치를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원주민은 여전히 강인하게 자신의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통 춤, 가족 간의 유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로들은 젊은 세대에게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며 수세대 동안 쌓아온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지워지려 했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알코올과 마약 남용은 노숙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기 어려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나 PTSD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PTSD는 주로 정신적 외상이나 군 복무 경험에서 비롯되며 알래스카에는 퇴역군인 인구가 많아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 명단이 길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신질환과 중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사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마을에서는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많아 문제가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퇴역 군인은 알래스카 성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받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향군인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학대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마약이나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주요 재활시설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앵커리지의 주요 센터는 치료를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찾지만 결국 그것이 또 다른 덫이 되어 중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얼어붙은 텐트에서 몸이 굳은 채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따뜻한 한 끼를 찾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몸을 녹이는 것입니다. 앵커리지에서는 설리번 아레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 약 400명의 노숙인을 위한 임시보호소로 사용되었지만 2023년에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식사는 주로 빈스카페 같은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며 한 달에 수천 명에게 무료 식사를 나눠줍니다.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음식을 찾고 살아남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일상 속 도전 과제. 추위가 야른 천 사이로 스며들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일부 사람들은 나뭇가지나 골판지를 모아 추위에 대비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다. 공공장소는 잠시 몸을 기대기에 적합하지만 노숙 금지 규정 때문에 자주 쫓겨나기 일쑤다. 페어뱅크스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동상으로 인한 흉터는 혹독한 겨울밤이 남긴 흔적이 된다.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공공화장실조차 드물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찾기 어렵다. 소지품은 작은 배낭 하나에 한정되며 도난이나 악천후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늘 곁에 두고 있어야 한다. 모든 선택이 생존을 좌우한다. 지금 당장 음식을 먹을지, 조금이라도 더 아껴둘지, 잠시 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움직일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결정들로 흘러간다. 공동체의 협력.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비영리 단체, 교회,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이 점차 확산되면서 조건 없이 장기 거주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앵커리지에 위치한 칼룩 매너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지원팀이 필수 생필품을 나눠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페어뱅크스에서는 타이니 홈 모델이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이다. 알래스카의 예산은 석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와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렇다면 타이니 홈이 노숙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알래스카의 정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대책도 주목할 만하다. 주노에서는 교회들이 번갈아가며 대피소 역할을 하며 기존 시설이 과포화 상태일 때 추가적인 보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자투리 천을 이용해 수면용 침낭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매일 수백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알래스카 주정부도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 앵커리지에서 시행된 혹한기 대응 계획은 긴급 침상을 추가 배치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다. 논란이 있는 타이니 홈 프로젝트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해온 한 퇴역 군인이 자립에 성공한 사례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관이 많다. 석유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선 기부금과 지원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알래스카는 단순히 사회적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해안마을이 침수되며 많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강력한 태풍이 알래스카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통적인 사냥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사회는 더 깊은 빈곤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알래스카만큼 이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약물 중독에 빠졌던 전직 어부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새 삶을 찾았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 역시 부족 지원 기금의 도움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과 실질적인 행동이 결합할 때 진정한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장 지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밤이라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눈 속에서 잠을 청하던 한 남성은 한 구호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났던 10대 소녀는 청소년 지원 기관 덕분에 안전한 삶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부로 돌아간 한 사람은 잡은 생선을 이웃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한 여성은 아이들에게 전통 노래를 가르치며 세대를 이어온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구호 활동가들은 밤낮 없이 거리를 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끝없는 알래스카의 고요 속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와 끈기입니다. 잠시 멈춰서 상상해 보십시오. 6이나 7살쯤 된 한 아이가 임시보호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누군가가 기부한 코트를 꼭 끌어안고 있지만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춥고 두려울 뿐입니다. 이 장면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아이들 또한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알래스카에는 3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집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코버넌트 하우스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청소년 노숙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렴한 주택 지원 정책과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친 자연 속에서 생존 자체가 힘겨운 곳, 알래스카에서는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알래스카에 살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방법은 많습니다. 법률 제정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노숙인을 위한 작은 주택 건설 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양말, 장갑, 필수 물품을 지원센터로 보내거나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담요나 음식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부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 $10의 기부금으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침낭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단 1시간의 자원봉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구호 활동을 후원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앵커리지에 사는 한 아이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미소 짓는 모습을.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알래스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앵커리지에 얼어붙은 거리에서부터 눈보라로 폐허가 된 외딴 마을까지 우리는 또 다른 알래스카를 마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혹독한 환경은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탑십 미스터리에서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순간은 무엇입니까? 존의 기적 같은 회복, 사라의 끈질긴 의지, 혹은 작은 코트를 꼭 끌어안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혹한 속에서도 노숙인을 돕기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알래스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인간애의 반영입니다. 삶은 때때로 매우 위태롭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강인함, 나눔,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탐험해 나갑시다.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